저는 법률 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분들도 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분명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파탄이 났다고 해서 만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만남을 했는데 원고에게 발각이 되고 이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은 상간남, 상간녀밖에 되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발각되었다라고 하면 원고 측과는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원고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현재 사과를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하면 원고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일단 미안하더라도 추후에 사과를 하면 되고 그래서 상간자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다음 법원을 통해서 피고의 주민번호를 파악한 후 그런 다음 피고의 초본을 발급하고 그리고 난 후 피고에게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소장을 보내게 됩니다. 즉 소장이 접수한 후 피고에게 소장이 오기까지는 최소 3,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피고는 본인 사건의 사건 번호를 파악을 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만 파악을 하면 본인이 당한 소장의 수령 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송달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우편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냈다라고 하면 등기번호를 파악해서 우체부 아저씨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사건 번호만 파악하면 집이나 회사로 오기 전에 받을 수가 있고 피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은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소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소장을 받으면 법원의 안내문에 한 달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그 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 본인이 그래도 답변서 제출 기간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형식적 답변서나 또는 소장에 함께 동봉되어 온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점은 구체적 반박이 아니고 답변서를 형식적으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다투기 전에 조정을 통한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면 답변서에 원만한 합의를 원하오니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만 작성을 하거나 답변서 요약표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답변서를 제출한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재판 3주 전후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답변서 제출 기간을 도과했고 그 기간이 두세 달이 지나게 되면 법원은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너무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